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실기 작업형 공개도면 5번 강관 조립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조립 순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강관 조립 순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요 도면과 우측에 보이는 게 도면이고 좌측에 보이는 게 완성작품 사진인데 사실상 우리 시험장에 가면 어때요? 시험장에 가면 이 도면만 받게 되고 완성작품은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을 보고 완성작품을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죠. 정확히 말하면 위에 있는 평면도와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개의 부분도를 보고 이 완성작품 사진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보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해당 도면과 해당 완성작품 사진을 제가 비교해서 같이 한번 훑어보고요. 그 후에 작업 순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제가 번호를 부여해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1번 도막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T를 써서 올라가가지고 L을 써서 요렇게 꺾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성작품 사진으로 오면 자, 1번 도막에서 T를 써가지고 2번 쪽으로 꺾여서 L을 써서 3번 도막까지 갔죠. 자, 그리고 요 4번 도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B 단면도라고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있죠. 자, 그래서 B 단면도는 결과적으로 요 하살표를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쳐다보는 거다라는 거죠. 즉, 여기 4번 도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B라고 한다면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쳐다봤을 때 순서 그대로입니다. B 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어때요? 3번 도막이 이렇게 와서 4번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5번으로 가는 겁니다. 즉 3번 쪽으로 와서 4번 쪽으로 올라가서 45도 꺾여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5번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겠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측의 도면상 평면도에서 봤을 땐 이 부분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3번에서 와서 이거 45도 엘보 기호죠. 그 45도 이렇게 올라가서 요거를 제가 입체적으로 그릴까요? 요렇게 올라가서 5번 쪽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구간인데 그 다음 구간은 우리 완성작품에서 먼저 보면 완성작품에서 봤을 때 5번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동간이 내려가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여기서 밴딩한 거죠. 밴딩해서 꺾여서 여기 동일보랑 연결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아래쪽에도 보시면 5번 도막이 와서 내려가가지고 밴딩해서 여기서 동일보 써가지고 꺾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이게 우측 도면에서 봤을 때는 어디 있느냐? A 단면도 이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 단면도 여기 있죠, 여기. 자, 그래서 좌측의 완성작품에서 그려보면 요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봤을 때 그대로입니다. 여기 A고 여기 A-니까 여기가 A, 여기가 A-다라는 뜻이죠. 자, 그 말은 뭐예요? 우측 도면에서 봤을 때 A 단면도에서 순서대로 요게 A고 요게 A-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 A 부분이 여기 갖다 붙는 거고 A-가 여기에 갖다 붙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A 부분이 뭡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좀 지저분한데 지워버리고요. 자, 요 A 부분이 밴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좌측의 완성작품에서도 보시면 요 A 부분이 뭐예요? 밴딩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측에 도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 엘보죠. 동엘보 부분이 결국 뭡니까? A-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작품에서도 보시면 A-가 동엘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도와 평면도를 서로 매칭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 도면에 다시 보시면 여기는 동간 15A로 돼 있다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6번 도막으로 가서 자, 6번 도막 완성작품에서 봤을 때 요렇게 가는 거죠. 6번 도막 가가지고 자,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CC-거든요. 그래서 CC-는 좀 지우고 할까요?
자, CC-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 있죠. CC-. 그래서 CC- 여기서 이렇게 본다라는 뜻인데, 자, 완성작품에 가지고 와봅니다. 완성작품에 가지고 왔을 때, 자, 요렇게 그릴 수 있죠. 여기서 보고, 요렇게 봤을 때, 자, 여기가 C, 여기가 C-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느냐. 자, CC- 단면도에서 좌측이 C, 우측이 C-라면, 자, 결국 좌측이 뭡니까? 요렇게 내려오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즉, 여기 6번, 완성작품에서 6번 도막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7번 도막으로 내려가는 건데 위에 사진에는 안 보입니다. 아래쪽에 사진에 보시면 6번 도막에서 7번 쪽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볼 수 있죠. CC-를. 그래서 요게 C고 요게 C-다라고 봤을 때 CC-에서는 어떻게 돼요? 7번 도막이 보이고 8번 도막 쪽으로 나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완성작품 사진에서도 C 방향으로 내려와서 8번 쪽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즉, 요 7번 부분이 C가 되고 8번 도막 쪽으로 가는 게 C-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면상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 여기 7번 도막이 보이지 않는데 7번 도막이 사실상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는 거고요. 내려가서 7번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8번 쪽으로 꺾인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렵지 않죠. 8번에서 엘보 써서 여기 유니온 설치하고 10번 쪽으로 연결해서 레듀셔 설치하고, 그래서 완성작품에서도 마찬가지 9번 쪽으로 갔다가 10번 쪽으로 갔다가 레듀셔 설치되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위쪽 사진에서도 보시면 여기 7번은 안 보이지만 이게 결국 뭡니까? 평면도다. 평면도. 그래서 요 사진이 우리가 도면상 봤을 때 요 도면이 된다라는 거예요. 평면상 봤을 때는 7번이 안 보이지만 CC-에서 C 부분으로 내려가서 8번 쪽으로 갔다가 엘보 써서 꺾고 유니온 쓰고 레듀셔 써서 이렇게 마무리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입체적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밖에 없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도면과 입체적인 모양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주시면 좋겠더라라는 거고, 요 정리하고 작업 순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관 조립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해당 요 5번 도면 같은 경우도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게 45도 도막이 있는 부분, 즉 여기 4번 도막이죠. 4번 도막이 있는 부분을 첫 번째 구간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여기를 하시면 되겠죠. 3번, 4번, 5번 요 구간을 첫 번째 구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작품에서 봤을 때는 여기 위에 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 위에 단이 첫 번째 구간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서 우리가 동간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실상 한 구간입니다. 그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는 한 번 더 나누게 됩니다. 자, 어디서 나누느냐?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유니온에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유니온에서 나누면 마지막에 체결하기도 용이할 테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잘라서 나머지 이제 두 구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뭐 요거를 두 번째 구간, 요거를 세 번째 구간 요렇게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완성작품에서도 마찬가지. 자, 유니온을 기준 요렇게 한 구간, 유니온을 기준 또 요렇게 두 구간 나누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요렇게 이제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작업 순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사실 구간을 나누고 나서는 작업 순서는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제가 작업한 순서를 알려드린다면 일단 유체가 T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어디로 진행이 돼요? 여기 20에 여기 25회이니까 당연히 유체는 이쪽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유니온을 기준했을 때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카플러가 있는 쪽, 여기는 카플러가 없는 쪽이 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카플러가 없는 쪽을 제일 먼저 작업했어요. 저는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구간 유니온을 기준
나눴을 때 요 구간 뭡니까? 9번, 8번, 7번 숨어있죠? 7번, 6번, 7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완성작품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요렇게 나눈 거죠, 지금. 요렇게 나눴을 때 저는 요거를 첫 번째 작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평면도상 요거를 첫 번째 작업으로 했다라는 거고, 자, 다음 두 번째 작업은 유니온 반대쪽 구간을 두 번째 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작업. 그 다음 남아있는 45도 부분 요거를 세 번째 작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체결했냐, 요렇게 세 구간 완성되고 3번 구간과 2번 구간 요쪽에서 체결을 시켰고요. 그 다음 나머지 유니온만 체결하면 끝나죠. 그래서 요렇게 완성되었고, 여기서 남아있는 요 1번 구간을 체결해가지고 유니온에서 체결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작품에서 다시 한번 봤을 때, 자, 요쪽 구간을 첫 번째 작업으로 했었고, 카플러가 없는 쪽이죠. 유니온에 카플러가 없는 쪽. 그 다음 반대쪽 유니온 도막을 두 번째 작업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45도 구간을 세 번째 작업으로 진행을 했으며, 요 45도 구간과 2번 구간이죠. 그래서 번호로 치면 3번 구간과 2번 구간을 여기 32에 25 엘보에서 체결하면서 결합을 했고, 마지막에 유니온에서 나머지 요 1번 구간까지 체결하면서 완성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고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관 조립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해당 5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총 3구간으로 나눴는데, 일단은 45도가 위치하고 있는 상단에 보시면 4번 도막이죠. 그래서 3번, 4번, 5번 도막 포함해가지고 요 녀석들을 첫 번째 한 구간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9번, 10번 사이에 유니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을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유니온을 기준으로 좌측 9번, 8번, 7번, 6번 도막이 두 번째 구간이 되고, 유니온을 기준으로 우측 구간, 그래서 10번, 1번, 2번 요 도막들이 세 번째 구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세 구간으로 나눴을 때 사실상 작업 순서는 각 구간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 쪽을 먼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유니온을 기준으로 좌측 먼저 하냐 우측 먼저 하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유니온을 기준으로 카플러가 없는 쪽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카플러가 없는 쪽이 어디냐? 일단은 유체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죠. 유체가 1번 쪽 T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갑니까? 직경이 작은 10번, 9번 도막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9번과 10번을 나눴을 때 카플러가 없는 쪽이 어디예요? 9번 도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유니온이라는 거는 유체의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카플러가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그리고 작업 순서 같은 경우는 항상 치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유니온의 카플러가 없는 쪽을 먼저 진행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니온을 기준으로 9번, 8번, 7번, 6번 도막을 먼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9번 도막을 먼저 작업을 해줘야 되죠. 자, 9번 도막 이렇게 표시를 해뒀죠. 그래서 준비를 하시고, 한쪽은 유니온이죠. 유니온이 이렇게 있을 때 풀어보시면 카플러가 있는 쪽이 있고 카플러가 없는 쪽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번 도막 같은 경우는 카플러가 없는 쪽이 결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 쪽은 카플러 없는 쪽이 이렇게 먼저 들어가게 되고,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요 유니온 카플러 쪽도 같이 결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패킹이 들어가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패킹 보이시죠? 그래서 패킹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는 습관을 길러 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여주시면 유니온 센터에서, 여기 센터에서 치수를 잡을 거니까 치수를 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도막의 반대쪽은 8번 쪽으로 가는데 어때요? 10번부터 9번, 8번 연장선 상에 20A가 되는 거죠. 그래서 9번 도막도 20A, 8번 도막도 20A니까 20A 90도 엘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20A 90도 엘보를 그냥 뭐 90도 엘보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0A 정엘보 이렇게 부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수를 맞출 건데요. 일단 치수를 한번 재보면요.
유니온의 센터에서 엘보 구멍의 센터까지인데 지금 220mm 정도가 나오네요. 근데 9번 같은 경우는 210mm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치수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유니온의 여기 센터와 여기 엘보의 구멍의 센터가 됩니다. 기준은. 그래서 이렇게 센터 간의 거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한 220mm 정도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9번 도막 같은 경우는 210mm 맞춰야 되니까 10mm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 우리가 바퀴 수로 치면은 대략 한 5바퀴 정도. 그래서 5바퀴를 다 쪼이지 마시고 2개 합쳐서 양쪽 합쳐서 4바퀴. 그러니까 뭐 여기 2바퀴 여기 2바퀴 하면 4바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4바퀴 정도 돌려보고 치수 재보고 맞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만약에 조금 더 쪼여야 된다 그러면 그때 양쪽에 조금 덜 조여진, 우리가 쪼이다 보면은 느낌 알죠? 덜 조여진 쪽을 조금 더 조여서 맞춰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치수 한번 맞춰볼게요. 자, 아직 한 212m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mm 같으면 대략 한 바퀴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쪼이면서 느끼기로는 유니온 쪽이 조금 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유니온 쪽을 조금 더 쪼여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맞네요. 그래서 치수 보여드리면 여기 엘보 구멍의 센터와 유니온의 카플러 센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맞춰주면은 210mm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번 도막은 이제 끝이 난 거고, 그 다음에 8번 도막 쪽으로 넘어갑니다. 8번 도막 준비를 해 주시고 8번 도막 결합을 하고요. 자, 8번 도막 반대쪽 이음새가 뭐냐? C 단면도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도상에 봤을 때 요렇게 보면 되겠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9번 도막이 요렇게 와서 8번 도막 쪽으로 요렇게 간단 말이죠.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7번 도막 쪽으로 요렇게 봤을 때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때 7번 도막의 직경을 보셔야 되는데 7번엔 표시가 없고요. 6번에 보시면 어때? 20A라고 표시돼 있죠. 그럼 8번도 20A, 6번도 20A니까 연장선 상에서 7번 도막도 20A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음새는 뭡니까? 20A 90도 엘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손으로 조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각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9번 도막이 와가지고 8번 도막 쪽으로 꺾여서 어떻게 됩니까? 7번 도막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현재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 요 구멍이 위로 보는 상태가 맞다라는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일단 치수를 재봐요. 8번 도막의 치수를 먼저 재보면 160mm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치수를 재보니까 175m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5mm 정도 여유가 있죠. 그래서 15mm 같으면은 대략 한 7바퀴 여유가 있으니까 양단에 그 정도 맞춰서 조여주시면 되고, 자, 요 상태, 구멍이 위로 가는 상태에서 제가 바이스에 고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럼 쪼여가지고 치수가 맞았을 때 구멍이 위로 와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 요 상태에서. 그래서 요거까지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수는 여러 번 재볼수록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씩 봐가면서 어느 정도 쪼이면 될지 대략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쪼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 맞춰볼게요. 오케이, 지금 치수가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8번 도막인데 9번 도막, 그러니까 전단 도막을 바이스에 물려놓고 여기 바깥쪽 엘보를 조이면 안쪽의 엘보까지 이게 밸런스에 맞게 조여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각도를 100% 잡지 않았죠. 왜 그래요? 치수를 한번 재보고 치수가 맞으면 요 상태에서 각도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조이면서 끝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각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도막이 7번 도막인데 7번 도막은 평면도상에서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7번 도막을 가지고 올게요. 자, 7번 도막인데 여기 보시면 7번 도막입니다. 7번 도막인데 요게 평면도상에 안 보이고 어디 보여요? C 단면도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 도막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럼 보세요. 9번 도막이 이렇게 와가지고 8번 쪽으로 꺾였다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6번 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때 요 바깥단에 이음새를 보셔야 되는데 7번도 20A라고 했고요. 6번도 20A가 되니까 당연히 20A, 90도 엘보, 정엘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차근차근 한 도막씩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손으로 일단 조여보고요. 그리고 치수를 한번 잡아볼게요. 치수가 지금 160mm가 나오거든요. 근데 7번 도막 같은 경우는 C 단면도 보시면 150mm 나와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방향부터 잡을게요. 방향 일단 손으로 조이면서 방향을 잡아둬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자, 9번 도막 와서 8번 꺾였다가 7번 올라가죠. 그 다음 어떻게? 6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구멍 방향이 현재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전단 도막을 바이스에 고정할게요. 자, 이렇게 전단 도막을 바이스에 고정을 하면은 어때요? 구멍도 마찬가지 최종에 조였을 때 위쪽으로 오면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맞추고 한 번 더 보고 조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치수 한번 다시 잡아보면 치수가 현재 160 나오고 최종적으로 150mm를 맞춰줘야 되니까 한 10mm 여유가 있죠. 바퀴수로 치면은 4바퀴 내지 5바퀴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여서 재보고 맞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안 맞으면 조금 더 조여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치수가 맞고요. 이 상태에서 어때요? 제가 각도 덜 잡았죠? 조이면서 각도만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9번, 8번, 7번까지 완료가 됐고, 이제 요 구간의 마지막 도막, 6번 도막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6번 도막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6번 도막을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6번 도막 마지막 단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6번 도막 마지막 단은 A 단면도를 보시면 엄밀히 따지면 A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뭡니까? 20의 간관이 와서 15의 동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20에 15 이경 엘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방향이 보시면은 A 쪽으로 어때요? A 쪽 보는 거예요. A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화면상 이렇게 보여드리면 9번에서 와가지고 8번 쪽으로 꺾였다가 7번으로 올라갑니다. 도막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 앞으로 가서 다시 안쪽으로 유년 방향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요 동간이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상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래서 요 구멍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요 바로 세웠을 때 내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현재 요 구멍 방향이 맞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구멍 방향대로 맞춰두고 전단을 고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고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현재 요 상태로 고정을 했을 때는 구멍 방향이 마지막에 어떻게 저 바깥쪽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정면 쪽으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딱 생각을 하고 치수 재보고 조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수부터 먼저 재보고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 도막의 치수가 160mm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재보니까 센터 간의 길이가 170mm 나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 10mm 정도 여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구멍의 방향 생각하시면서 치수 맞춰서 조여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센터 간에 이제 길이는 나오고요. 요 구멍의 방향만 저쪽으로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제 정면 쪽으로 향하도록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구멍의 방향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요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들 평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니온 요 반대쪽 도막이죠. 카플러 없는 쪽이고 유니온에 제가 치수 맞췄으니까 요건 풀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9번 도막에서 요렇게 와가지고 8번 도막 쪽으로 꺾였다가 7번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6번 쪽으로 가가지고 어때요? 동간은 내려간다 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한 구간이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요 구간은 잘 챙겨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니온의 반대쪽 구간입니다. 그래서 카플러가 들어가는 이 반대쪽 구간, 도막으로 치면 10번 도막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10번 도막부터 이렇게 체결을 하고요. 자, 패킹은 제가 따로 챙겨 두겠습니다. 일단 치수를 맞춰야 되니까 패킹은 빠져서 도망갈 수 있죠. 별도로 챙겨 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항상 카플러 이렇게 같이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 10번 반대쪽은 레듀샤네요. 레듀샤 하나밖에 없죠. 에너지 기능사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레듀샤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치수를 재실 때는 이 유니온의 카플러를 끝까지 이렇게 당겨 놓은 상태에서 센터와 센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니온 카플러 센터에서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카플러 없는 쪽 먼저 맞추고 이제는 카플러 있는 쪽 별도로 빼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230mm 나오네요. 그래서 치수 한번 재보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240 한 2~3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여드리면 요 카플러의 센터에서 이 밑에 레듀샤의 센터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유니온의 센터, 오케이, 한 240, 요 밑에 보시면 244 혹은 3mm 정도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얼마나 조여야 되냐? 230mm까지 조여야 되니까 넉넉하게 조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한 14m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자, 요거 생각하셔서 충분히 조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치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항상 여러분들 치수 재실 때는 카플러를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끝까지 당긴 상태에서 치수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 요 유니온 카플러의 센터죠. 요 센터에서부터 레듀샤 센터까지, 그래서 항상 센터가 기준이 된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보셨을 때 230mm 나오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번 도막 오케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는 1번 도막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1번 도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32의 정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정티 방향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간혹 기존의 다른 도면들과 같이 이렇게 끼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작이에요. 자, 도면과 같이 끼우시려면 요렇게 끼우셔야 되죠. 요렇게 끼우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아니고 요렇게 끼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손으로 이렇게 조이도록 할게요. 조여두고 치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치수가 170
대략 한 5m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번 도막 같은 경우는 160mm까지 조여야 되니까 15mm 정도 여유가 있죠. 그래서 15mm 같으면은 대략 한 7바퀴 정도 넉넉 잡아서 조일 수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양쪽에 나눠서 밸런스 있게 좀 조여주세요. 조금 더 조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10번, 1번 요런 도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듀샷 센터에서 치수를 맞춘다고는 하지만 이제 사람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정확도가 사실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10번 도막에서 센터에 딱 맞췄다고 생각하고 1번 도막만 따로 레듀샷 센터에서 딱 맞춰버리면 이게 전장을 봤을 때 어느 한 곳이 틀어졌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10번을 해두고 1번을 봤잖아요. 1번도 막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160mm 나오는 것 같은데 전장을 재보면 치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장을 재보니까 한 2mm 정도가 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맞았지만 여기를 조금 더 조여줄 필요가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두 도막이 한 번에 연결되는 도막은 여기서 한번 재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두 도막 나름의 전장이죠. 요렇게 전장을 봐주고 맞다면 넘어가고 아니면은 어느 한쪽을 조금 더 조여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더 조여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10번 1번 도막인데 일단 1번 도막 160mm 나오고요. 10번 도막 카풀로 딱 당겼을 때 230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유니온에서부터 여기 T의 센터까지 10번 1번 도막 두 개의 전장이겠죠. 이렇게 재보니까 390mm 오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맞다면 넘어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도막은 도면상 2번 도막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2번 도막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요 2번 도막 반대쪽은 사실상 32에 25 이형 엘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요거는 작업 아직 안 해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세 구간을 다 완성시키고 나면은 45도 기준 3번, 2번 도막 쪽 엘보에서 결합해서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2번 도막 같은 경우는 그냥 손으로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때요? 벌써 두 구간을 완성시킨 겁니다. 요렇게 두 구간을 완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요 두 구간은 잘 챙겨두고요. 이제 45도가 있는 3, 4, 5번 구간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5도 도막이 있는 그 세 번째 구간 3, 4, 5번 구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45도 도막이 되는 4번 도막부터 먼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양단에 45도 엘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25A 45도 엘보가 들어가 주게 되겠고요. 부싱은 항상 사전 작업 해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일단은 치수를 한번 재봐야 되는데 요 4번 도막 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뺄 길이 구할 때 구해뒀죠. 그래서 4번 도막은 212mm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략적인 치수만 한번 볼게요. 대략적인 치수만 한번 보니까 220 한 5나 6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한참 줘야 됩니다. 그래서 220 한 5라고 치면은 여기 한 15mm 정도 기니까 그 정도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양단에 조금씩 조이면서 자로 가지고 여러 번 재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치수가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단에 조금씩 조이고 서서히 한번 맞춰 볼게요. 지금 한 215m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치수 재실 때는 요 45도 마찬가지 요 엘보의 센터가 되는데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 45도 엘보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각도를 잡은 상태에서 치수를 재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정확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면 이 뒷둥을 잴 수도 있고 아니면 안쪽을 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각도를 맞춘 상태에서 이 평면상의 센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치수를 재보면 지금 한 215mm 정도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212mm가 나와야 되니까 한 3mm 정도만 더 조이면 되거든요. 그럼 대략 뭐 한 바퀴 정도 조이고 다시 한번 재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일단은 대각 길이가 이렇게 보셨을 때 212mm 정도 나와야 되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센터 최대한 센터를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게 직각자를 가지고 높이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예요? 요 엘보 구멍의 센터, 요 엘보 구멍의 센터. 그래서 요 엘보 구멍 센터 해가지고 높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갖다 대보면 바깥면이 기준이에요. 바깥면을 갖다 댔을 때, 자, 요렇게 갖다 댔을 때 지금 제가 자세가 안 좋아서 각도가 잘 안 나오는데 요렇게 직각으로 맞췄을 때입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맞췄을 때 높이가 150mm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해당 도면에 높이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150mm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센터 치수를 재보시고 직각자를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수가 어느 정도 맞다면 이제 반대쪽 도막을 서로 양쪽에 끼워 가지고 각도까지 확실하게 맞춰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 도막은 20A니까 부싱 쪽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3번 도막은 부싱이 없는 쪽, 여기 25A가 되겠죠. 그래서 요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각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평평한 다이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놓고서 요 평면상에서 딱 보면은 어느 정도 각도가 나오는데, 지금은 보니까 요 5번 도막이 약간 위로 이렇게 떴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 5번 도막이 살짝 위쪽으로 떴기 때문에 여기를 조이던가, 여기를 조이면 어차피 요렇게 가라앉을 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조이면서 각도를 잡아 볼게요. 그래서 각도 잡으실 때는 반대쪽이 요렇게 수직으로 올라오게 고정을 시켜 주시면 각도 잡기가 좀 용이하다라고 했죠. 자, 요런 식으로 잡아 두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정면에서 봐야 됩니다. 오케이, 이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평면 다이에 놔보면, 지금 거의 이제 평평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단에 부속을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상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 4번, 5번 도막입니다. 그럼 3번 도막에는 요 이경 엘보가 들어갑니다. 32에 25 이경 엘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 5번 도막에는 마찬가지 이경 엘보인데 여기는 20에 15 이경 엘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손으로 각도를 잡을 거예요. 자, 손으로 이렇게 각도를 잡았습니다. 요 각도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에 2번 도막이 들어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작업했던 요 2번 도막이 체결되면서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엘보의 방향이 여러분도 화면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게 5번 도막이거든요. 5번 도막 같은 경우는 A''의 A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A 부분 뭡니까? 동간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그림이죠. 그래서 뭐예요? 요 엘보가 강관이 20A가 와서 15A 쪽 동간으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멍 방향 요 32 구멍은 앞쪽으로 가고 요 15A 구멍은 아래쪽으로 간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요 5번 도막부터 한번 맞춰 볼게요. 자, 5번 도막의 치수가 150mm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5도 쪽을 제가 이렇게 임의로 센터를 최대한 마킹을 해가지고 재보면 160m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mm를 더 조여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맞춰볼게요. 오케이, 150mm 지금 맞는 것 같고 이제 각도를 잡아볼게요. 자,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3번 도막 보겠습니다. 3번 도막 마찬가지 이거 마무리될 때 현재 물려져 있는 엘보 구멍 요 방향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치수 한번 잡아보면 3번이 140mm 나와야 되는데 요게 좀 길게 나오네요. 158 정도 거의 16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참 좀 조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참 좀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치수가 맞는 것 같으니까 각도를 잡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은 요게 5번, 4번, 3번 도막이 되고요. 구멍 방향 역시도 요렇게 나가고 밑으로 나가고 요렇게 완성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 도면들은 요 밑으로 내려가는 수직 강관이 있었죠. 그래서 요 양단의 전장까지 맞출 수 있었는데 이번 도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서 여기까지 전장 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요 전장 같은 경우는 동간 작업하면서 임의로 또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5도 구간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기존에 작업해뒀던 그 구간들, 그 도막을 체결을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 조립을 해볼 건데 일단은 요 45도 구간 한 구간, 그 다음에 유니온 우측 구간 여기 두 번째 구간, 그 다음에 처음 작업했던 유니온 좌측편 구간 이렇게 세 구간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죠. 자, 그래서 얘가 자꾸 제대로 서 있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쳐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합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뭐 조립 순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강관끼리 조립하는 부분이 여기 도막으로 치면 2번 도막이죠. 우리 강관의 2번 도막이기 때문에 2번과 3번의 저 32에 25 이경엘보의 32 엘보 구멍으로 결합해서 두 구간을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유니온이죠. 유니온에서 최종 조립하면은 요 강관 작업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45도 이게 3번 도막입니다. 3번 도막을 요렇게 일단 한번 물려 볼게요. 뭐 요렇게 물리셔도 되고 요렇게 물리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요렇게 물리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직으로 물려둬도 이게 2번 도막 같은 경우가 꽤 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돌려서 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체결을 해가지고 치수를 맞춰 버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 카플러 소리가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자, 요 상태에서 자, 요렇게 하면 좋은 게 중간중간 치수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2번 도막 같은 경우는 340mm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지금 360mm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럼 바로 돌리시면 되죠. 요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도막은 쉬워요. 작업하기 쉬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간중간 재줍니다. 340 나와야 되는데 350mm 정도 나오네요. 그럼 10mm 정도 조여줘야 되니까 한참 한번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손으로 꽉 조이셨다면 이제는 힘이 받는 순간부터는 파이프렌치로 조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 여기 32에 25 엘보의 25에 있단 있죠. 이게 놀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이셨다면 잡고서 최종적으로 파이프렌치로 잡고서 치수를 맞춰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면서 딱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제 각도가 안 맞다면 바로 이렇게 눈에 띌 겁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여기에 각도를 또 잡아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치수를 다시 한번 보면 340한 5mm 정도 나오네요. 아따, 요거 좀 한참 조여야 될 것 같습니다. 32A의 악몽이 있는데 살짝 떠오르려고 하네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치수가 맞는 것 같고 전체적인 각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약간 아래쪽으로 틀어진 것 같은데 요거를 살짝 이렇게 치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340mm 잘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요렇게 해가지고 두 구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디서? 여기 도막으로 치면 2번 도막에서 최종 결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니온 조립을 해주시면 되죠. 자, 또 중간중간 각도를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맞췄다면 이제 세 번째 구간 요게 이제 작업은 제일 먼저 했지만 이제 최종 결합에서 세 번째 구간입니다. 자, 요 유니온 결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 패킹을 넣으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누수예요. 자, 그래서 패킹 넣으시고 유니온 꾹 눌러 가지고 뭐 안되면 배로 요렇게 누르세요. 배로 누르신 상태에서 카플러를 요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각도까지 봅니다. 각도까지 보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 동간 치수를 또 맞춰야 되죠. 동간 치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조여서 혹은 손으로 이렇게 틀어봐서 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손으로 이렇게 건드렸을 때 틀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조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카플러 없는 쪽에 몽키를 잡아주시고 카플러 있는 쪽에 파이프렌치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카플러만 돌게끔 싹 요렇게 조여 놓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조이시게 되면 자, 손으로 어때요? 손으로 툭툭 쳐도 안 돌아가죠? 요 정도만 되면 우리가 동간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또 해주셔야 될 게 있죠. 요 양단의 거리를 반드시 재보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요 구멍과 구멍은 수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보라는 거는 요 강관의 센터와 요 강관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엘보 뒤뚱뒤뚱을 재는 게 아니고 강관센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A 단면에 보면 가로 길이가 180mm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딱 재봤을 때 이게 180mm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재봤을 때는
170 정도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요렇게 멀리서 보면 보이는데 요 도막이 현재 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요거를 조금 돌려가지고 요걸 요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돌리면 이게 밖으로 벌어지면서 치수가 맞아지겠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각도 치수를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개인적으로 잡아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각도 및 치수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동간이 뒤집어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각도 및 치수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우리 4번 도면에서도 그랬지만 마찬가지로 동간에서 치수가 많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장입니다. 그래서 요 가로 전장 같은 경우가 9번, 10번, 1번 도막의 치수, 그래서 210, 230, 160을 더하게 되면요, 요게 600mm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가로 전장이 600mm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세로 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 전장이 2번 도막의 치수 보면 되죠. 340mm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요 동간의 길이죠. 동간이 들어갈 요 20에 15 엘보 간의 거리를 재야 됩니다. 그래서 윗둥에서 쟀을 때는 요렇게 봐서 180mm가 나오면 되는데, 사실 윗둥에서 요렇게 본다 해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요렇게 여러분들 뒤집어 가지고요, 정확하게 구멍과 구멍 간의 센터를 요렇게 잡아가지고 180mm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얼마 안 걸리죠. 요렇게 치수를 측정해 주신 다음에 맞다면은 이제 동간 작업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치수는 어때요? 여러분도 화면상 놓게 되면 요렇게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면으로 돌려가면서, 그리고 요런 5번 도면 같은 경우는 구멍이 지금 거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뒤집어서도 측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양단의 거리, 그리고 잴 수 있는 건 다 재세요. 요 거리 잴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도 이제 요 세로의 전장을 잴 수 있고, 가로의 전장까지 모두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작업형 공개도면 5번 강관 조립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I see the light inside